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6만 6천 원이었으니까 거의 20% 정도 올린 겁니다. 전문가들이 괜히 올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7나노미터 이하 미세공정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로 압축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파운드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전문 기업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인텔의 주가가 폭락한 이유가 7나노미터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일단 떨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 7나노 이하의 기술력을 갖춘 그런 회사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경쟁업체가 많다면 여럿이서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호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 두 개 회사가 다 나눠 먹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무조건 나노 공정은 미세화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인텔이 7나노에 실패하면서 본인들이 원래 생산해야 될 물량을 TSMC나 삼성전자에게 외주를 주겠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면서 파장이 컸었죠. 그것과 관련된 지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에서 미국의 고객사 매출 기여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고객사는 너무 많죠. 일단 인텔이 될 수도 있고요. 퀄컴이나 AMD, 엔비디아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 다 미국에 있어요. 제가 애플을 빼놨네요. 애플도 미국 기업이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애플은 삼성에게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파운드리 업체들은 지금보다도 더 큰 호황을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이 지금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파운드리 부분의 매출이 분명히 저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텔이 CPU를 줄지 GPU를 줄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정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CPU가 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본인들이 아마 해결을 할 거예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CPU는 외주를 주지 않고 TSMC에게 도움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세 공정이나 패키징에 관련된 그런 기술을 제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TSMC는 웨이퍼 18만 장을 받았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팩트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앞으로 더 외주량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 추가 물량을 삼성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최근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와 TSMC의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전망치도 거의 지금 영업이익을 9조 이상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스마트폰과 TV는 원래가 그 하반기가 성수기거든요. 지금까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상반기는 거의 죽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스마트폰이나 TV를 사지 못했던 그 잠재적인 고객들이 하반기 성수기를 맞아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 반도체를 가장 잘하긴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가전도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소비자 가전만 따로 떼놓고 봐도 5천억을 법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대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이 5천억 나오는 기업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2019년과 2020년 1분기에 둘 다 적자가 났었는데요. 이때는 정말 순한 시기였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동안 사실 적자의 주범이었던 LCD 사업을 이제 거의 접고 퀀텀 닷으로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아마 흑자 전환을 하고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만이 빠졌는데요. 하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만은 몇 년 전에 9조를 넘게 주고 인수한 자동차 세계 1위 전장 기업입니다. 아마 이 하만의 실적은 커넥티드카나 자율주행,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면 그때 정말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실적이 대부분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삼성이 조금 쉬어가네요. 그동안 사실 정신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까지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생각보다 매수를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제 그저께 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주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죠. 9시 37분 기준으로 딱 5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주와는 달리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는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죠. 최근에 삼성전자와 함께 최고의 주가를 달렸던 TSMC의 그래프입니다. 어제 장중에는 조금 빠지다가 시간 외 거래에서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 간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인텔의 7나노 공정 실패이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를 같이 비교하시면 주가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몇 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텔이 헛발질을 하면서 AMD가 겁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MD는 CPU 부분에서 인텔의 유일한 라이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MD는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CPU에서는 인텔과 경쟁을 하고요. GPU에서는 엔비디아와 유일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CPU 세계 2위, GPU도 세계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TSMC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거 제가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D램 제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업 영역이 겹치기 때문이죠. D램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당연히 세계 1위고요. 하이닉스가 2위, 마이크론이 3위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4차 산업혁명에서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GPU 제조사입니다. 아까 맨 위에 있는 AMD와 경쟁을 하는 기업인데요. 압도적으로 점유율도 높고 인지도도 높습니다. 여러분들 PC방에 가시면 거의 90% 이상은 다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연산에서 인텔이 만드는 CPU보다 엔비디아가 만든 GPU 효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거품 논란도 꽤 있지만 저는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샀습니다. 실제로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퀄컴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퀄컴은 모바일 AP 세계 1위 팹리스 업체입니다. 삼성도 엑시노스를 만들어내지만 퀄컴의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갤럭시 S20에도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갔었죠.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기술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요, 삼성전자와 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AMD는 모바일 AP, GPU 부분에서 삼성에게 지금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TSMC는 파운드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그리고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경쟁자, 엔비디아는 삼성 파운드리에 GPU 수주를 주고 있고요. 퀄컴은 모바일 AP 부분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모바일 AP를 생산 위탁하기도 합니다. 지금 실제 퀄컴 AP를 삼성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경쟁자이면서 비즈니스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반도체 기업 간의 관계와 전반적인 사업 영역을 그냥 훑어봤는데요. 모든 반도체 기업은 거의 얽히고 설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을 파악하시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